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3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간밤 글로벌 증시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다시금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이렇게 미국과 유럽 증시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우리 시장은 그 훈풍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도 112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잠시 후에 자세한 대응 전략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후 들어선 코스피 지수는 이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라인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와 이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가, 여기에 키프로스 정부의 이 합의안이 도달했다는 이 글로벌 호세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와 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6%의 내림세 보이며 1977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다시 매도로 포지션을 틀면서 지수는 하락압력 강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이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550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38%의 오름세 보이며 554포인트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5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와 또 유럽발 글로벌 호재 등이 들어오면서 달러화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오늘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은 1원 40전에 오름세 보이며 1119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약세입니다. 151만 7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세 흐름, 반면 현대모비스는 2%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31만 3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가 2%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29,0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약세 흐름, 반면 신한지주는 강보합권 해소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3%대의 이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우려감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기도 했던 LG화학, 현재는 24만 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6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이 강보합권, 서울반도체는 3%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32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브로드밴드 2%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4,395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2%대의 오름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즌 역시 2%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71,3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이 화학주 주가가 제품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소식에도 동반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3%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24만 9,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롯데케미칼 역시 2%대의 낙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역시 2.65%의 내림세 보이며 18,3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18만 8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유플러스 역시 2%대의 강세폭 이어가면서 8,29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KT 역시 강보합권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출경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 주가가 현재는 혼조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스페코가 8%대의 강세 보이며 4,770원에 비텍 역시 4%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휴니드는 약세 흐름입니다. 3,89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활용한 신기술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9%대의 급등세입니다. 현재 86,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파트론이 3%대의 오름폭 보이며 28,300원에 캠시스 역시 6%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2,76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백신주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상한가입니다. 현재 4,43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제일바이오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중앙백신과 VGX 인터 역시 8%대의 강세 흐름, 이글백 역시 상한가 도달하면서 현재 2,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STX 그룹주 주가가 유동성 위기에 이틀째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TS 조선해양 하한가입니다. 현재 4,3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TX 역시 전일에 이어 오늘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현재 4,61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TX 엔진 역시 12%대의 급락 흐름, STX 중공업과 STX 메탈 역시 10%대의 급락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NX 살펴보겠습니다. 네, NX 주가가 현재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 약정이 조기 종료됐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13%대의 강세를 이어지면서 주당 72원 올라 589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해봅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수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통신주 그리고 음식료, 섬유 이런 업종들 플러스권에서 선방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많이 사주고 있더라고요. 또는 수급적으로 보면 수급도 불안한데 프로그램 매물도 그렇고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 왜 이렇게 지속되는 걸까요? 예, 외인들의 매도는 바로 이제 환율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대북 리스크가 또 지금 계속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는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화의 이러한 약세 부분이 좀 계속 지속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외인들의 이 매수에 대한 환경 자체가 좀 조성이 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은 상당히 그러한 대북 리스크에 의한 이러한 환율의 부분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패턴, 그리고 일전에 그러한 우리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펀드, 글로벌 펀드에 대한 물량 출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구간에서 역시 이제 실적이 좋지 못한 쪽으로 더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섹터들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부분도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의 사이클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외인들이 한 1,800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수는 지금 현재 0.4% 정도 하락 구간이 1977포인트. 현재 지금 한 4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을 맞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어느 정도 이번 주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게 되죠. 그러한 시점에서 좀 반등의 그러한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555포인트, 일전에도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550포인트를 넘어서는 상회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피력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러한 흐름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수급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오늘도 양매수, 동반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쪽의 업종을 좀 살펴보면, 수급의 업종을 살펴보면, 일단 외인들은 거의 모든 민감주 쪽, 대표적인 그러한 섹터들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화학업종이라든가,
또 운수 장비 쪽, 조선업종을 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섹터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전기전자를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LG이노텍이 상당히 가장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전자사업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또 OLED 섹터 부분도 연관이 되겠죠. 그러한 쪽으로 좀 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요. 통신이나 금융 섹터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이런 섹터들. 현재 지금 우리가 코스피 쪽의 종목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IT 쪽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약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 민감주 쪽만 편입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쪽의 이런 균형적인 부분과 이런 섹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특징 업종을 좀 보면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반복이 좀 되는데요. 오늘 특징 업종은 지금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음식료라든가 의료 쪽, 뭐 그리고 통신, 그리고 뭐 전자결제라든가 모바일 게임, 엔터, 뭐 이러한 섹터들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이 어제 부분하고 똑같고요. 그러한 특징적인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봐도 어제 그런 내용과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수급만 좀 달라졌죠. 어제는 기관이 매도하고 오늘은 또 외인이 매도하고, 이러한 수급만 좀 달라졌을 뿐이고, 특징적인 그러한 섹터는 좀 똑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쪽에서 뭐 IT 부품 쪽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LED 쪽, 서울반도체라든가, 그리고 OLED 같은 쪽도 지금 장비 쪽에서 AP 시스템이 오늘도 지금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 계속 반복이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어떤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섹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유지를 하고 이러한 섹터들이고, 그리고 현재 뭐 제약이나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음식료, 의류 쪽, 통신 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러한 섹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엔터 쪽이나 모바일 게임 쪽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자결제주 중에서는 KG 이니시스가 최근에 종속회사 편입과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는 사실은 크게 봤을 때 큰 변화는 좀 없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LG이노텍이라든가 제약주 중에서 동성제약, 그리고 음식료나 의류 쪽에서는 오늘 대상이 다시 4%대 상승을 하고 있고, SK텔레콤, 그리고 SM, 뭐 이러한 엔터주 중에서는 이러한 특징적인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징적인 업종이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과, 지수는 어차피 지금 계속 1950과 2020포인트 이 사이에 갇혀있는 그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징적인 업종을 계속 시장이 매일매일 갈 때마다 체크를 해보지만 그러한 부분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뭐 전략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종목에 계속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2000포인트가 넘어섰을 때는 어떤 조정을 또 대비하고, 또 1950포인트를 다가오는 1970이 이탈되고 내려올 때는 다시 한 번의 반등을 노려보고, 이러한 뭐 지수에 대한 플레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이 지금 1950과 2020이 넘어서거나 이탈되거나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기반이 돼야지만이 또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IT 쪽이 가장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1분기 실적은 이제 좋은데요.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이 부분까지도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원래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관심 가지는 섹터는 역시 뭐 IT 제약, 뭐 음식료라든가 의류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린 코스닥의 그러한 종목들, 중소형주의 흐름들. 일전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닥의 시총의 상위주들의 어떤 흐름들, 서울반도체라든가 CJ ENM이라든가 이러한 시총의 상위주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반등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섹터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종목들을 너무 추격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그러한 미리 조금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추세적으로 이탈이 안 될 때는 그래도 보유를 할 것이고, 움직이는 종목을 너무 따라다닌다면, 잦은 매매를 한다면 오히려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된다면 계좌는 계속 또 손실을 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결단을 좀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수는 박스권에 있는 만큼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 실적 개선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지점의 추천 종목 살펴보는 스타트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 김근호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형 저점 좀 주춤하는 가운데 중소형주 쪽에서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고다층 PCB 최고 수준의 어떤 기술력, 세계 통신장 비용 PCB 시장에서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선도 기업으로 굉장히 능력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다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국민연금하고 KB자산운용,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같은 큰 기관에서 좀 주주로 참여가 되어 있고요. 동사의 이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2분기부터 좀 실적 개선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부각되기 마련인데요. 일단 다른 IT 부품 업체들이 9배, 10배 수준의 굉장히 좀 목전에 와 있는 밸류가 많이 비싸진 종목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그러나 최근에 일단 이격도가 좀 벌어진 것은 맞습니다. 벌어진 것은 맞는데, 최근 트렌드가 가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좀 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한 5,700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1차적으로 한 7,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선절가로는 한 5,4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5,450원이 만약에 하향 돌파가 되면 저점에서 한 번 더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이 나온다면 손절 이후에 다시 저가에서 좀 재매수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한 매매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추천주 AS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천했던 UIL도 15% 이상 수익이 났고요. 또 최근 추천받은 KTS도 3일 만에 수익이 5% 났더라고요. KTS 좀 AS 부탁드릴게요.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KT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사업성, 기존 사업은 그렇게 성장성이 크지 않지만 새로 신사업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조금 빠지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다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혀 아직까지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세가 전혀 하향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KTS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그리고 UIL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홀딩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가는 종목이 간다. 종목별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는데, 오늘의 추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LMS라는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이 LMS도 그렇고 UID라든지 삼진 L&D, 디스플레이텍 같은 이 중소형 LCD 관련된 디스플레이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LMS도 이 TFT LCD에 사용되는 백라인 유닛이라고 하죠. 이 백라인 유닛용 프리즘 시트 개발 성공을 했고요. 이 중소형 프리즘 시트에서 선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형은 아니지만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업체들, LCD 업체들은 이 태블릿 PC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도 최근에 또 수주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못 갔던 부분은 올 한 해 한 번에 좀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연초반에 굉장히 좀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이 부분 꼭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소형 LCD 종목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좀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LMS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요. 뭐 수급의 긍정성까지 좀 더해줘서 주가 이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가볍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리고 매수가 뭐 오늘 종가 충분히 붙으셔도 된다. 1차 상승 후에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오늘도 소폭 상승 나온 자리밖에 안 되고요. 종가 공략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4,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위험 나흘 만에 개성공단으로의 우리 측 입경을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외국인 7명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 861명이 체류 중이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처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STS그룹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플러스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TS그룹의 재무적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핵심 계열사 STS조선해양이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STS그룹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재해 추후 자율협약 진행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다 하루이코 BOJ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다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 완화책의 첫 단추를 채울 방침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일각에서 이 같은 BOJ의 물가 달성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EU와 ECB, 국제통화기금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이날 트로이카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해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로 약속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키프로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균형 예산을 달성하는 등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로다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추가 완화책을 검토할 거란 전망과 함께 또 반대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 기대감에 니케지수가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향후 엔화 흐름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제 일본에서 장기 국채와 또 일부 어떤 위험 자산 투자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4일에는 유럽중앙은행 또 영란은행 각각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는 큰 그림에서는 어떤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글로벌 뭐 경기 턴어라운드 모멘텀의 좋은 재료로 보이고요. 다만 뭐 단기적으로 이번 일본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 이제 엔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이제 국내 주요 수출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고유 뭐 위험 요인인 원 환율 하락을 유발하는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뭐 앞으로 이제 회의 끝나 보면 이제 엔화 방향성이 좀 뚜렷해져야 좀 국내 외국인 수급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어제 시장의 키워드였죠. STX 그룹주 오늘도 급락이 나오면서 이틀째 하한가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신용등급도 일제히 강등된 상태이고요. 문제는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언제쯤 정상화가 가능할까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일제히 강등되었고 추가 하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이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3월 전후나 이제 4월까지도 뭐 매년 주식시장이 뭐 좋았던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월 위기설이라고 불리는 그 결산기 크레딧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매년 대두되고 있는 그 유럽발 리스크 이번에 이제 키프로스 관련 리스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그룹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는 좀 개인 매물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어제 오늘까지 이제 기관 매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향후 이렇게 매물 정리되면 이제 주가 급락 같은 경우 곧 진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룹에 대해서는 좀 접근은 이제 좀 낙관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2분기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랠리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까요? 일단 미국은 매크로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그 소순환 사이클상 좀 회복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분명 좀 좋은 모습이라는 게 지표상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증시 역시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 앞으로 이익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질문 주신 랠리 역시 좀 지속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준이 좀 유지해왔던 그 유동성 정책의 효과도 좀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시점을 보통 이제 정책 소개 후 한 분기 또는 2분기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 좀 맞물리면서 증시에 계속 이제 자금 유입되는 현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지수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수주 흐름이 좋다 보니 경기 민감주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좀 2, 4분기 이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려의 네.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역시 아직은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신정부 효과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그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3%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좀 한국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의지를 좀 가시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따라서는 이제 4월에는 좀 1,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또 신정부 효과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되어 왔던 디커플링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요.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주식시장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키프로스 구제 금융 조건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 평가를 형성했다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네. 상황이 연속되고 있죠. 어저께 보면 제조업 수주가 3% 정도 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있어서 조건이 좀 완화된다라는 뉴스가 시장에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 2분기에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2009년도부터 한 4, 5월 정도에는 항상 조정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냐면
이전에는 그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과거 저항 때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지금은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악재가 있지 않고는 주가가 흔들리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미국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의 기로에 접어들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오전에 아침에는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밀렸죠.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되지만 나가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어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추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영향을 전혀 못 미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동시 순매도하고 있죠. 현물에서 1,900억 정도, 그다음에 선물에서 1,500개 정도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어저께 현물에서 매도했던 기관이 오늘은 1,230억 다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이고, 또 선물에서도 2,500억 정도, 2,500개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매도에 기관이 대응해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은 개인들은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한 23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철강금속이라든가 화학, 운송장비 쪽에서는 오히려 한 300억 정도씩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많은 것은 화학업종에 410억, 그다음 전기전자 500억, 운송장비에 310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건 전기전자 720억 정도가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 금융업과 통신업에도 역시 200~300억씩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1989포인트 정도는 안착해놓고 끝나야만 일단 수급선의 붕괴가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차의 상위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소폭 조정을 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다른 자동차 업종들은 약보합의 모습이죠. SK텔레콤이 요즘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LG노텍이 한 9%대 상승률, 그 다음에 삼성전기나 SK하이닉스가 2%대 상승률을 주면서 지금 시장의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 시간에 시장 반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화학주의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연일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포인트는 어떤 걸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그 화학주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화학주가 너무 힘이 없죠.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종목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존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도 되고요. 포함하지 않더라도 오늘 올라오는 뭐 삼성전기라든가 SK하이닉스,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방향성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에서도 오늘 현대모비스가 2% 상승하는데 현대차, 현대기아차도 시장에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면 일단은 시장의 하락은 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STX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와도 코스피 지수는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일단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 자체가 지금 서울로 귀환하는 건 되지만 지금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죠. 그만큼 통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잠재적인 리스크, 그만큼 국지도발성 재료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수 있겠고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국지도발은 진돗개가 발령이 되고 전시 상황이 되면 대포콘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령이 되죠. 그런 국지도발성 재료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 젊기 때문에 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억압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80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점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대한 예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음 주에 확정이 될 것이 다음 주가 돼야지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뚜렷한 실적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요? 바로 IT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 민감주 관련은 미국 증시가 좋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중요한 거는 바로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 정부 정책적인 변화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하락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지지 모습은 보여주지만 여기서 뚜렷한 상승세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이죠. 내일 어느 정도 엔화의 약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점을 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195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도 저점 매수 권역입니다. 1980포인트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950포인트 근처에 갈수록 마음고생은 덜 할 수 있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더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은 보셔야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권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다음 주에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실적적인 우려감이 꾸준히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어닝 실적이 어떤 기업에서 날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낫배드죠. 그래서 IT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엔터 바이오 제약군이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쁘진 않다. 그런 관점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표현,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인데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한 번 더 IT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엔터 바이오 제약군이 그나마 그래도 수급적으로 긍정적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지수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 정도 지지점 자체가 지금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550포인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엔터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흔들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매수세로 변했죠. 기관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관의 매수세는 IT,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엔터주입니다. 우리가 이 세 종목군을 한 번 더 선별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주 그리고 방어주 성격 띄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시세를 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추천 종목 보니까 또 음식료 업종 쪽에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옥수수 선물 가격이죠. 지난주에 예상을 상회하는 재고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재고 지표가 발표가 됐다. 그만큼 재고가 많다는 거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하면서 지금은 9개월 내 최저치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같이 옥수수 가격을 한번 보시더라도 예,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있던 갭을 지금 메꾸기에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옥수수 가격 자체가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 그래서 대상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2번을 한번 했을 겁니다. 2번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은 다시 또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니만큼 기분 좋게 오늘도 매수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 지금 옥수수 가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식품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35% 정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옥수수의 주 원료가 되는 전분당이라든지 아니면 전분, 핵산을 만들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 원료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진 단가가 좀 더 남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마진 단가가 남는다는 말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가공식품 중에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생각하시면 청정원이라는 브랜드가 있겠죠. 그래서 주부님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종목군이고 쉽게 마트에 가서도 찾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대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라든지 아니면 핵가족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와중에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가공식품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또 식자재 유통사죠. 그래서 대상 베스트콘데 성장성을 지금은 눈여겨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적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네. 2013년부터는 약간의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긍정적인 연계 실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마진 단가 자체가 많이 남는 기업 지금은 대상이 매수에 주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별 상태죠. 정별이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투신권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던 종목군입니다. 투신권의 움직임이 활발했고요. 지금 사모펀드의 물량 자체가 들어왔는 모습,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가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옥수수 가격 자체를 예상을 하고 포지션을 잡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의 매수세를 조금 따라서 지금은 저점 권역이죠. 그래서 36,000원 부근을 우리가 매수세로 조금 가담을 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원까지 조금 홀딩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하단에 32,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대상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현금 비중은 60%입니다. 총 4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파라다이스와 시젠, KTH 세 중에 각각 1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즌이 16%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KTH는 딱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파라다이스와 세종이 매수가를 밑돌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 파라다이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차 이벤트가 좀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악재도 한번 있었었고요.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파라다이스 네. 본연의 악재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종별의 악재였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악재로 여기면서 21,000원권 자체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못하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점 자체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업종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로 업종 변경이 된다는 뉴스 자체가 지금 큰 호재거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내려왔던 물량 자체 4월 1일 날 물량이죠. 이 물량을 지금 매도 물량으로 보시기보다는 지지 물량으로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점이 생겼는 부분 자체가 지금 25,000원 부분이 지지점이 됐는데, 그 부분 자체를 좀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좀 더 홀딩을 해보시고요. 대신에 하단에 2만원권이죠. 2만원권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패턴이 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3개월 정도는 좀 더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세종인데요. 세종 같은 경우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상당히 죄송하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세종은 일단은 먼저 좀 손절하시고 어느 정도의 눌리는 과정인데 그 눌리는 과정 자체가 지금 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권역을 벗어났다고 좀 보고요. 그만큼 소규모의 중소형주다 보니까 지금 약간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벗어난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세종은 기업적인 측면에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적인 색깔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종목에 좀 묻어나오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손절을 하시는 방법을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두 종목이 있는데 일단 현재 KTH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H 뭐 수익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데요. 네,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예. 지금 가장 큰 매물대에 조금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넘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사실 1,400원에서 1,500원 그 부분이 넘기 힘든 구간이고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10,000원대는 넘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어느 정도 행보를 보이는 장 와중에서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염두에 둔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적으로 매수를 했던 연기금의 매수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지금 나간 부분은 없거든요. 다 매수만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적인 연기금의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견디시고 이겨내신다면 큰 수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 남아있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시즌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2% 이상 강세를 띄고 있는데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 시즌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제약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글로벌적인 트렌드거든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먹거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종목, 바이오 제약 중에 어떤 종목이 갈까?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 있고 아니면 신약 개발했는 업체들이 간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평가 논란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자체가 그런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네.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 홀딩,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회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세종은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총 종목은 4종목 현금 비중은 그대로 60%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젠과 파라다이스, KTH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 세종은 전량 매도 처리했고요. 오늘 새롭게 해입된 종목이죠. 대상, 매수가는 36,000원,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 32,000원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